네, 삼각법을 이용한 투상. 처음에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정면이랑 그리고 우측면도 평면에 대해서 이 크기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복사를 해서 옆에 1번과 2번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2번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예제로 이제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부터 본격적으로 해보면 3번도 기본적인 구성은 똑같다, 그쵸? 이 왼쪽에서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 위에서 봤을 때는 탑뷰 평면도고, 우측에서 바라본 우측면도가 있습니다. 지금 3번에서도 수문선이 바로 표현이 돼야 된다, 그쵸? 정면에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뻥 뚫렸습니다. 뻥 뚫리게 되니까, 근데 뻥 뚫린 면을 표현을 우리가 하려면 수문선이 표현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모서리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봤을 때는 이면이 그대로 있지만 뒤쪽에 형상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형상의 변화가 있는 이 지점 20만큼만 띄워주시면 됩니다. 20만큼 띄워주시고 요 선을 수문선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윗부분에서 봤을 때 평면을 그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모서리, 자, 여기 다 있다, 그쵸? 면은 다 있습니다. 면이 뒤쪽에 있고 뭐 앞쪽에 있어서 그렇지 면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면에 모서리가 생김으로써, 그러니까 면의 단차가 어떻게 보면 생겼죠, 그쵸? 위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서리를 외형선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위에서 본 거니까. 간격 띄우기 한 칸에 10이니까 두 칸이다. 그럼 20만큼 띄워보면 이게 위에서 본 형상이고, 앞에서 봤을, 그러니까 우측에서 봤을 때 이면은 이렇게 이 색칠이 되는 이면을 다 그려주셔야 되고요. 자, 양쪽에서 마찬가지 20, 20, 밑에서도 두 칸이니까 20. 그리고 뻥 뚫렸습니다. 여기 뻥 뚫렸기 때문에 요 선 없죠, 그쵸? 막고 있는 선들 다 지워주셔야 되고, 특히 이런 모서리들, 여기는 지금 다 모서리가 없이 쭉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면에는 똑같은 평면의 면에는 모서리가 없습니다. 그럼 트림 엔터 2번 눌러서 모조리 다 지워주시면 되겠죠. 이 형상이 바로 이제 3번에서 나타내줘야 되는 형상입니다. 자, 이렇게 작업하시면 3번이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T자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면 자, 요거 할 때 이제 좀 헷갈리는 게, 그러면 여기는 뭐 실선으로 하는데 이 뒤쪽은 같은 선상이다, 그쵸? 선상이 뭔가 이제 형상이 변하겠는데 얘는 그럼 수문선으로 두 개 다 표현하나? 하지만 앞에서 봤을 때 있는 선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선, 그쵸? 요 모서리만 표현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 뒤는 어떻게 표현하냐? 우측에서 본 형상으로 요 형상을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이 겹치더라도 앞에 있는 선을 먼저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인 지점에 실선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봤을 때 마찬가지, 위에서 이 4번 형상을 봤을 때 모서리 여기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같은 선상에 있죠, 그쵸?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요 선만 표현을 해 주시면 됩니다. 간격 띄우기 20, 20.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 평면은 둘 다 3번이나 4번이나 똑같은데, 우측에서 그 정면은 조금 다르고요. 우측에서 봤을 때 형상으로 이 변화를 그려주시면 되겠죠. 양쪽에서 20, 20, 20. 트림으로 뻥 뚫리는 부분, 형체가 없는 부분들은 다 지워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된 부분들이고요. 자, 5번, 6번도 거의 비슷한 형상인데 이제 그 칸수가 조금 이동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봤을 때 마찬가지 다 있다, 그쵸? 면이 다 있는 상태인데, 자, 뒤에 이렇게 형상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모서리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간격 띄우기 20으로 잡아주시고, 대신에 자, 수문선입니다. 수문선 다른 데 쓴 거 있다, 그쵸? 매치 프로 MA 써서 요렇게 복사 특성을 복사해서 쓰셔도 되고, 또 위에서 본 거 지금 5번 하고 있어요. 5번에 위에서 본 면을 표현했을 때 이 모서리들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격 띄우기 20, 또 20, 요렇게 되고요. 우측에서 봤을 때
마찬가지 22 지금 같은 값일 때는 선만 잘 선택해서 한 번에 작업해 주시고, 또 요런 모서리를 다 끊어내 줘야 된다 그러면 요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 얘도 이제 5번을 2차원으로 표현을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치수선 좀 한번 넣어 주시고, 3번은 아까 우리 위에서 봤던 4번과 거의 비슷한 유형입니다. 간격을 20, 이제 익숙해지면 좌우나 뭐 이렇게 위아래 봐서 내가 적당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쵸? 네. 이거는 30. 자, 위에서 30, 20, 20, 20이고, 여기는 정면에서 봤을 때 20이고, 앞에서 봤을 때는 양쪽에서 20, 20, 끝은 30이다. 그쵸? 그러면 트림 눌러서, 자, 이렇게 지워줘야 되는 부분. 그리고 7번. 정면에서 봤을 때 위에 있고요. 면이 이 아래에 있어서 그렇지 이 면도 다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평면에서 본 면. 자, 이렇게. 그리고 우측에서 봤을 때 이제 숨은선, 안쪽에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숨은선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안쪽에 있는 형상을 바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가려지는 게 없기 때문에 정면에서 본 형상 그대로 20에 우측에서도 마찬가지 약간 이제 같이 그려줄 수 있겠다. 그쵸? 그리고 뭐 한쪽에서는 30이다 그러면 30만큼 그려주시고, 마찬가지 같은 면이다. 같은 높이의 면에는 모서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뒤쪽에 있는 모서리는 앞에서 봤을 때 약간 뒤쪽에 있기 때문에 모서리 표현만 해주시고, 이 형상의 변화는 이제 위에서, 네, 윗면이나 다른 면에서 요 두 개를 합치면 이제 크기가 나오겠죠. 그쵸? 자, 이렇게 됐고, 우측 면도도 불필요한 선을 다 이제 지워주시면 됩니다. 얘도 있다. 그쵸? 이게 이쪽 부분이 빵 뚫렸으면은 지워줘야 되는데 뒤에라도 면이 있기 때문에 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지금 작업을 해보시면 되고요. 맞는지 틀린지 알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제가 캡처를 해서 드릴 테니까 혹시 1번, 2번, 3번, 4번 한번 비교를 해서 이렇게 작게 이따가 한번 네. 그리고 5번부터 8번도 그냥 캡처로 바로 해서 빠르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혹시 이상하다, 내가 한 거랑 안 맞다 그러면 제가 또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톡에 지금 올렸거든요. 네, 카톡에 한번 보시고 1번부터 8번까지 맞춰보시고요. 그 다음에 뒷장도 마찬가지. 좀 보니까 약간 좀 이제 형상들이 이런 변화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뒷장에 보시면, 자, 삼각법을 이용한 투석, 얘도 마찬가지 이제 기준 형상이 좀 조금 바뀌었다. 그쵸? 정면에 봤을 때 조금 옆으로 넓은 형태입니다. 그러면 한 세트만 마찬가지 그려주세요. 뭐 렉탱글로 그리셔도 되고, 간격 띄우는 옵셋 명령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골뱅이 가로가 70에 높이가 40인 형상이고요. 자, 또 뭐 렉탱글로 요렇게 뭐 골뱅이 40,40 그리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카피로 마찬가지 요렇게 세트로 그려 놓다가 간격만 좀 띄워 주시면 되겠죠. 그쵸? 간격만 뭐 40이다. 또 마찬가지 지점에서 40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요 세트입니다. 그리고 간격을 좀 띄워줘야 되기 때문에 분해를 해서 쓰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위치 잡아주시고, 숫자 마찬가지 이 개수가 좀 많아지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9번이라는 치수 표현을 좀 해주시고요. 숫자 표현을. 자, 9번부터 방향이 다 같다. 그쵸? 지금 제일 애매한 게 아마 뭐 13번, 그 다음에 15번, 16번 요런 것들일 거예요. 자, 카피를 밑으로
그리고 요런 작업을 할 때 지금 밑으로 여러 개를 복사를 해야 된다. 그쵸? 그러면 보시면 어레이를 쓰는 것보다 카피에도 다중 복사가 있습니다. 다중을 클릭해서 하는 것보다 요렇게 전체 선택을 하셔서 엔터 하죠. 그 다음에 다중으로 복사가 되어 있고요. 클릭을 한 채로 자 밑으로 내리면 이때 배열이라는 게 또 나옵니다. 여기 카피에도. 그럼 배열 A를 누르시면 A 눌러볼게요. 자, 항목 수도 있습니다. 거의 우리 회전하는 그 배열하는 어레이랑 똑같은데요. 배열을 밑으로 나 포함해서 4개다. 그러면 4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그러면 일단 마우스 컷에 딱 걸려서 여러 개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지점을 내가 마우스 컷으로 살짝 이동을 해주시면 이렇게 사이 간격을 벌릴 수가 있습니다. 또는 지금은 뭐 정확하게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적당히 이렇게 4개로 해놓으시면 4개가 나 포함해서 4개입니다. 1, 2, 3, 4 이렇게 4개니까 적당히 이렇게 잡으시고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또 이 상태에서 뭐 또 옆으로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세트를 복사하실 때 어레이 그 배열하는 카피에도 배열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써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9번을 해보면 자, 정면도 지금 뭐 간격 20에서 30만큼 띄우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옆에서도 봤을 때 일단 20 띄워주고요. 뭐 위에서 본 평면도 띄워줍니다. 자, 이때 트림 3개를 한번 해보면 자, 정면도를 일단 다 쓱쓱쓱 다 지워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사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 정면에서 보고 있을 때 면이 뒤쪽으로 좀 뉘어지긴 해도 멀쩡하게 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그러면 얘가 뭐 누웠는지 뭐 각도가 어떤지 어떻게 표현하냐. 이거는 우측에서 이 형상을 요 표현을 해주시면 되죠. 여기 이 각도는 우측 면도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측에 이 각도가 시작되는 지점이 밑에서 이렇게 2칸만큼 20이고 끝에서 2칸만큼 20입니다. 그럼 요 지점 아까 왔다 그쵸? 하면 라인으로 이렇게 찍어주시고 나머지는 형상이 없기 때문에 바꿔주시면 되고요. 요 부분만 숨은 선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위에서 봤을 때 트림 마찬가지 같은 면이다 그쵸? 요렇게 같은 면은 선이 없을 거예요. 트림으로 마찬가지 다 지워주시고 위에서 봤을 때 평면 가지고는 이 형상을 정확하게 못해요. 그래서 우측 면도나 다른 형상이 이 3가지 면이 있어야 적어도 이 면을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숨어 있으니까 우측에서 봤을 때 경사면 숨어 있다 그쵸? 여기 이렇게 숨어 있기 때문에 숨은 선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자, 9번이고요. 10번 보면 이거 좀 단차가 이제부터 살살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자, 요것만 보시면 돼요. 앞에 있는 거 정면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얘만 그려주시면 돼요. 색칠. 그래서 처음에 헷갈린다 그러면 여기다가 색연필을 슥슥 칠해보시면 돼요. 평평한 앞면만 선택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지금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10번을 정면으로 봤을 때 정면도를 그린다 그러면 간격 띄우기 20이다 그러면 20만큼 작업을 해줘야 되는 정면 또 뭐 20 같이 나와줘야 되는 부분들은 다 찾아가지고 한 번에 다 띄워줍니다. 여기다 20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뭐 30 또는 뭐 10만큼 요렇게 띄워야 되는 부분이 있네요. 여기도 20 정면에서 봤을 때 여기도 뭐 20만큼 이렇게 띄워줘요. 대충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간격 띄우기 30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30으로 지워주는 걸 다 생각해서 작업을 또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대략 띄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좀 지웁니다. 선이 너무 많으면 헷갈리니까 정면에는 요 선이 없고요. 요렇게 이어지는 선입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 요거 니은자 작은 니은자 있죠? 그거 표현만 해주시면 돼요. 자, 간격 10 띄우고 뒤에 있어도 평평하죠 그쵸? 그리고 여기는 날라갔습니다.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요 지점은 표현을 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정면도 이게 다예요. 정면에서 봤을 때 자, 여기 이 부분 여기 앞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형상 그 나머지는 뻥 뚫린 부분. 자, 마찬가지 모서리만 항상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3칸에 5칸이다. 3칸에 5칸 여기 뚫어 주시고 여기는 평평하니까 냅두고 평평한 지점 여기 평평한 요 지점들 있죠? 쭉쭉쭉쭉
요렇게 요면만 선택해 주시고 난 헷갈린다 그러면 이 모서리만 보시면 돼요. 여기 단차 생기는 부분들. 자, 요렇게 해주면 되고 우측에서 봤을 때 우측도 보면 막 이면도 보이고요. 막 별게 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냥 한 면에서 지금 내가 보이는 방향의 면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서 봤을 때 뒤에 있다, 그쵸? 뒤에 있지만 숨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이 모서리의 값들을 마저 그려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지금 되어 있다, 그쵸? 그리고 헷갈리면 여기 점을 찍어 보시면 됩니다. 점을 찍거나 색칠을 해보시면 자, 지금 제가 점 찍은 부분이 우측 면도다, 그쵸? 그럼 요 빨간 점만 그리시면 돼요. 나머지는 보이든 안 보이든 네, 상관없습니다. 요 부분만 항상 그린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 11번. 11번도 정면에서 본 거부터 헷갈리면 점 찍으라고 했죠. 점. 요렇게 보이는 지점들만 먼저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지금 한 칸이 아예 없다, 그쵸? 그러면 정면을 봤을 때 간격 띄우기 20만큼 해주시고 밑에도 20, 옆에서 20, 그리고 밑에서 10만큼만 띄워서 트림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여기는 아예 다 없다, 그쵸? 요렇게 된 형상입니다. 정면도 11번. 그리고 또 나중에 되면 또 간격 띄우기도 이제 하시고요. 네, 이렇게 뭐 20이다, 20이다. 정면도 표현이 될 거고, 뭐 20이다. 그 다음에 또 10만큼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우측에서 봤을 때 여기 3칸인데 여긴 2칸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가운데 있는 선을 숨은 선으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제 다 선을 외형선으로 그렸다가 어떤 선을 숨은 선으로 바꿔줘야 되는지만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11번, 10번, 12번이랑 10번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자, 정면에서 본 형상 그대로 간격 띄우기 뭐 20에 30, 보통 대부분 20 또는 30입니다. 자, 이 부분이 완성됐고요. 자,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어 있다 그럼 이 지점만 잡아주세요. 여기서 20만큼 오고 10만큼 오고. 네. 그래서 간격 띄우기로 20이 일단 와야 기준점은 다 잡아주셔야 됩니다. 기준점을 잡아야 뭐 대각선이나 표현이 되니까 끝점과 끝점 연결해 주시고 지우고 트림 2번. 자, 요렇게 된 형상이고요. 위에서 봤을 때 또 요면이 헷갈려요. 하지만 약간 뒤로 기울어져 있다 뿐이지 있습니다. 다, 그쵸? 형상이 있기 때문에 20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 평평한 면들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단지 이 모서리에 높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기울어지니까 모서리가 당연히 생겼습니다. 그럼 모서리 표현만 여기서 딱 잡아주시면 돼요. 12번. 자, 12번은 요렇게 되고, 우측 면도도 마찬가지 있다, 그쵸? 요 평평한 면부터 먼저 그려주시고 나머지는 한 칸만큼 뒤로 기울어졌어요. 근데 기울기를 정면에서는 표현할 수가 없죠, 그쵸? 기울기를 내가 우측에서 보고 있는 이 면을 가지고 기울기 표현 못합니다. 이 모양은 뭐 이제 다른 면, 우측, 좌측, 정면에서 기울기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보이는 면에 맞춰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대신 모서리는 이제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똑같다, 그쵸? 똑같은데, 자, 정면에 요 기울기의 모양을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12번. 자, 13번, 14번, 15, 16번 요것들도, 자, 13번 같은 경우도 지금 간격 띄우기 20, 30, 그리고 또 20에 30,
30만큼. 그리고 20의 기울기만큼이다. 그쵸? 그럼 사실 요 선들은 지금 다 40이기 때문에 중심선은 다 20씩 잡힙니다. 자, 그러면 뭐 이렇게 정면에서 잡아주시고 위에서 봤을 때 이제 3칸에 2칸인 이 모양이고 기울기를 우측에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13번은 이런 식으로 평평한 면이라 얘도 기울어져서 그렇지 있습니다. 그쵸? 모서리 이면이 있기 때문에 다 요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 모양은 자 우측 면도를 보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14번 좀 애매하긴 한데 네. 요거는 좀 숨어져 있다. 그쵸? 20에 밑에서 20 돼 있고 또 여기 평면도 하는 김에 다 합니다. 20, 20 우측에서 봤을 때 밑에서 본 거 20. 그 다음은 10자리가 지금 많이 들어와야 된다. 그쵸? 10, 10, 10. 정면에서 봤을 때도 10, 10, 10. 대략 이렇게 해놓고, 평면부터 보자면, 이렇게 2칸 있고요. 일단 이어진다. 그쵸? 이어지는 면이기 때문에 이은 면을 평평하게 잡아주시고, 요거 끝에, 끄트머리 2개만 볼록하게 올라왔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도 4칸에 요렇게 3칸까지는 있고 이 부분은 다 뻥뻥 뚫렸고요. 여기도 아예 한 칸이 없습니다. 이 부분 같은 선인데 오다가 숨은 선으로 또 표현을 해줘야 돼요. 여기는 지금 평평하기 때문에 선 표현이 안 해도 되는데 뒤에 이렇게 또 잘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선을 바꿔서 다시 한번 그려주셔야 돼요. 외형선으로 오다가 숨은 선으로 바뀌었다. 그쵸? 그럼 선을 끊고 다시 한번 표현을 해주셔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평평한 부분이 여기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도 요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뒤에 이 부분이 쪼개어지면 상관없는데 또 끊어졌다. 그쵸? 또 끊어졌기 때문에 마찬가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숨은선 표현을 해주셔야 되고 웨지 프로으로 요렇게 바꿔주셔야 이게 턱으로 여기가 볼록하고 뒤쪽은 없구나 요런 표현이 됩니다. 평평한 면은 그래서 여기는 그냥 앞에서 봤을 때 그냥 이렇게 다 가려지는 면이죠. 그쵸? 14번 15번 16번 하고 잠깐 쉬고요. 그 다음 예제를 드릴게요. 자 15번은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거 안 해봤던 문제입니다. 근데 또 헷갈릴 수 있지만 요 부분만 그리면 돼요. 정면에서 우측은 또 여기만 그리면 되고 다만 여기가 기울어져서 그렇지 자, 이 끝선이 완전 빵 뚫린 게 아닙니다. 그쵸? 빵 뚫리려면 얘처럼 뒷면이 아예 없어야 되는데 15번은 이면이랑 요 끝에 모서리까지 가서 그렇지 있어요. 기울어진 면이기 때문에 그냥 요 선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20에 20만큼 사선만 그어주시면 되겠죠. 간격 띄우기 20으로 지점을 잡아주세요. 위에서 봤을 때도 위에서는 10에 20이네요. 20 위에서는 10 요 사선만 그어주시면 됩니다. 자 위에서 봤을 때 요렇게 생겼고요. 앞에서 봤을 때 20에서 20 되는 부분에 사선만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쪽 마찬가지 20에 10이다 그러면 없으면 삼각형을 뭐 요런 식으로 정확하게 그려주고 하면 되는데 지금 요거는 뭐 형상도 다 있고 약간 면이 기울어져 있는 것 뿐입니다. 다 있어요. 실제 형상은 이제 요렇게 돼 있겠죠. 그쵸? 요 삼각형인데 모서리가 이렇게 귀퉁이를 다 날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이 모서리가 지금 요 뒤에 있다. 그쵸? 실제로 이 선이 없기 위해서는 여기가 다 없어야 됩니다. 일직선으로. 그런데 살짝 이렇게 빗각을 쳐놨기 때문에 다 있고요. 요렇게 되고 16번도 그건 마찬가지죠. 기울어져 있어서 그렇지 여기가 뻥 뚫린 게 아닙니다. 뻥 뚫리려면 얘처럼 돼야 돼요. 아무것도 뒤에 평평하게 없어야 되는데 얘 없나 싶어서 봤지만 모서리가 약간 있습니다. 다. 네. 요렇게 보시면 되죠. 요 선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삼각형 부분을 다 없애놨다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그려야 될 부분은 여기 블루 지금 이면만 그리면 됩니다. 그쵸? 이면만 그리면 되고 거기서 모서리 보이는 부분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더 쉽죠. 그쵸? 라인은 끝에서 끝에 정면이고 위에서 방향을 봐서 끝에 우측도 이렇게만 해놓으시면 이 형상을 이제 어느 정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네. 자, 그래서 번호를 이렇게 붙여서
마무리를 저장을 딱 해 놓으시면 되고요. 답을 같이 올려 드릴 테니까 한번 확대를 해서 마무리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 예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막 몇 시까지 다 끝내야 되고 그런 건 아니고